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건 삶의 지혜도 생기지만 그만큼 책임을 질 일도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은 지혜가 많으신 어른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좋아요. 댓글을 읽다 보면 정말 현명하신 분도 많고 또 연륜에 걸맞는 해안을 가진 어른들도 많아서 늘 존경하게 되거든요. 모든 사연 하나하나를 다 공감할 순 없지만 누군가는 제 이야기에도 공감해 줄 거란 믿음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제 인생을 풀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남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일만 하던 우직한 사람이었죠. 원래는 변두리에서 작은 노래방을 했는데 친구들과 동업하고 일을 벌이더니 노래방 개수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호프집도 운영하더니 점점 돈 맛을 알게 됐습니다. 늘어난 돈 액수만큼 그 착한 마음이 계속됐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점점 삐딱선을 타더니 나중엔 아주 멋대로 행동하더군요. 그 이야기는 뒤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저에겐 시어머니이자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할망구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고 열이 확 오르네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한때 모델 일을 했었고 그 사이에 살이 엄청 쪄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다가 지금은 살을 다시 빼서 백조 취급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여자예요. 제가 외모는 뛰어난 편은 아닌데 부모님에게 좋은 신체를 물려받아서 어딜 가나 시선 집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속된 말로 좀 놀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유혹의 손길도 많았고 저도 노는 걸 좋아한 터라 나이트도 자주 다니고 남자도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만 하늘에 맹세하건대 속된 말로 저는 몸뚱이를 함부로 놀리진 않았어요. 정말 춤추고 노는 게 좋았을 뿐이지 함부로 이성을 만난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20대가 흘러가고 모델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니 이 세계가 쉽지가 않더군요. 부지런은 기본이고 스타 모델이 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천덕꾸러기 취급도 받고 일이 없으면 거의 반백수로 지내야 하고 감독을 무시하고 아휴 뭐 쓰다 보니 또 그때 일이 떠올라서 머리가 아프네요. 어쨌든 뜨지 못하면 크게 주목받질 못하니까 이래저래 피곤하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너가 프로 세계에선 안 통하나 보다. 빨리 접고 너가 돋보이는 쪽으로 좀 알아봐. 라는 말을 많이 들은 터라 저도 여기저기 다른 쪽을 찾아보곤 했죠. 그때 친구네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하며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한 이유는 저의 미래도 있었지만 혼자 저를 키운 엄마에게 생활비라도 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빠가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요. 아빠는 멀쩡히 잘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어디 가서 아빠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 남편한테도 처음엔 아빠가 살아 계시다고 말도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서예요. 아빠는 한마디로 전과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패였어요. 술 마시고 시비 붙어서 남에게 상해를 입혀서 깜빵 들어가고 남의 가게 자릿세 뺏고 그런 건달이었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쪽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서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빠랑 담 쌓고 살았으니까요. 솔직히 이런 아빠를 뭐가 자랑스럽다고 소문내고 다니겠어요. 엄마도 저도 그냥 쉬쉬했죠. 오죽했으면 남편한테도 우리 아빠는 10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언젠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점점 미루게 되고 점점 미루게 되니까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부부 생활하는데 아빠가 살아 계시든 아니든 별 상관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빠를 잊고 살았지만 사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어떻게 끊을 수도 없고 간간히 소문은 듣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이미 이빨 빠진 퇴역 건달인지라 이젠 조용조용 지냈어요. 엄마 말로는 그래도 잘 나갈 땐 여기저기 쏘다니며 돈도 좀 버는 것 같더니만 이젠 사고도 못 친다. 이빨 다 빠진 거지 뭐. 이러실 정도였어요. 예전에 같은 조직에 있던 친구분 도움으로 무슨 주류 도매상에서 일을 하시는데 정말 자세히 몰랐습니다. 왜냐면 아빠랑 대화를 거의 안 했으니까요. 저는 아빠보단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피팅 모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자연히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남편이었죠. 남편은 노래방도 하고 그걸 하며 번 돈으로 호프집도 하는 등 경기도 외곽 지역에 가게를 몇 개나 하는 나름 돈 좀 만지는 동네 부자였어요. 굳이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동네에 가게 여러 개 하고 수금하러 다니면서 약간 노는 스타일, 돈 많은 백수 한량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엔 착했어요. 저도 돈만 있는 무식한 인간 아니야? 혹시나 아빠랑 비슷한 깡패 아니야? 고민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가게는 따로 있고 나머지는 지인들이 운영하며 수금하러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 동안 시어머니의 반대가 엄청 극심했다는 게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미 눈이 쫙 찢어지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델이었다고요? 내가 아는 방송이나 그 무슨 제품 모델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요. 그럼 뭐 모델이 아니라 핸드폰 가게 앞에서 춤추는 여성 같은 건가? 그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패션이나 피팅 모델 쪽을 했고요. 내가 모르면 그건 모델이 아니라 그냥 홍보 아가씨지 뭐. 자존심이 확 상하더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제 직업까지 까내리면서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저를 달래주고 이해시켜줬어요. 그렇게 저도 이해하고 참으며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무식한 언행 때문이었어요. 물론 저도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여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식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상식도 없고 지식도 없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엔 정말 과묵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런 점에 반해서 결혼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무식하니 말을 아꼈던 거였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니 영어 한마디 못하고요. 거기까진 이해했습니다. 근데 정말 상식이 너무 없어요. 무식이 철철 흘러내립니다. 말을 정말 재수없이 하는데요. 지적해주면 아차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라 핏대를 세우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면서 이유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놔요. 애 앞에서 진짜 남편한테 뭐라고 하기 싫은데 저도 순간 저런 말투와 무식한 언행을 보면 참지 못하고 쏘아붙여요. 그런 무식한 인간이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니면 타고난 돈복이 붙어서 이런저런 매장을 몇 개 운영하다 보니 이젠 점점 아나무인이 돼버린 거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첫 아이 임신하고 우울증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아마 임신 우울증 걸려보신 분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모든 게 싫고 왠지 여자의 삶이 끝난 것 같아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뱃속의 아이도 미워지는 아주 위험한 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나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야, 상가 번영의 노인네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돌아다니는데 우울증 타령이나 하고 말이야. 어? 밥이나 똑바로 해. 이런 폭언을 들었습니다. 너무하더군요.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폭언은 이어졌어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와서는 그때 유아원 다니던 아이가 TV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보면서 따라하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면 이뻐서라도 아이를 한번 안아주거나 귀엽다고 볼 한번 만져주곤 하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 들어와 아이 옆에 가서 뭐 하나 보더니 넌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비웃으면서 듣는 사람 순간 확 돌게 만드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쉽게 내뱉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좋은 날 조근조근 부모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든가. 애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황당하기 그지없어서 제가 순간 정지 화면처럼 마주 봤다니까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지 스스로 공부하는 건 없고 날마다 TV만 보고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열불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시댁 탓은 하고 싶지 않지만 시댁이 시골에서 대대로 못 배운 집안인데 정말 그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개발품에 돈벼락 맞게 된 완전 벼락부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막말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나마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유산으로 제 남편과 이렇게 유세를 떨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런지 나이 드니 그 유전자가 나오는지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안 그러던 사람이 어쩜 늙을수록 추잡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유 있고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베베 꼬인 사람 마냥 왜 저러는지 우라통 터져요. 차라리 집에 늦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한술 더 뜬 게 시어머니였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시모는 정말 아나무인의 무식이 극에 달했어요. 게다가 시모는 바로 옆동에 살았습니다.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불쑥 들어와서 집안 꼴이 이게 뭐냐? 하며 잔소리를 줄줄줄줄 늘어놓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댑니다.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가보면 너 잘 왔다. 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냉장고 청소 좀 해다오. 열이 확 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어쩔 땐 급히 오라고 해서 가보면 시어머니 친구들과 모여서 고스톱 치면서 예, 어르신들 계시는데 그 간식 좀 만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동네 아줌마들 고스톱 치는데 옆에서 음식 만들어주는 시다발입니까? 그것도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를 부려먹으면서 마치 들으라는 듯이 쟤는 할 줄 아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이러면서 저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제가 얼마를 썼는지 체크까지 해요. 그러면서 조금만 이상한데 돈을 쓰면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이런 데다 쓰니? 너도 참 한심한 애다. 이러면서 저를 들들 볶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야, 넌 밥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냐? 아니지. 야, 밥도 이게 뭐야? 물량도 못 맞춰. 아, 밥이 무슨 진흙 같잖아. 아, 넌 할 줄 아는 게 뭔데? 이런 개소리를 면전에서 퍼붓습니다. 얼마든지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밥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어쩌다가 실수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가슴에 비수가 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퍼부어요. 그러니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더니 나중엔 남의 집 마누라하고 비교까지 하더군요. 야, 내 친구 마누라는 요리 잘해서 야, 무슨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수입도 챙긴다던데 야, 너는 뭐 하는 거냐? 집에서 애 하나 키우면서 밥 말고 할 줄 아는 게 뭔데? 네가 돈을 벌어오냐? 아니면 애를 잘 키우기라도 하냐? 아, 그것도 아니면 밥이라도 잘하냐? 살만 뒤룩뒤룩 쪄가지고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이 낳고 살이 급속도로 찐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모델 몸매를 잃은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도 있었고 애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모델 몸매처럼 관리하려면 아이 키우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제가 살쪘다는 이유로 이제는 밥이나 잘하라는 구박이나 줘대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야, 넌 밥만 먹냐? 넌 밥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식모 구해. 아님 식당 아줌마랑 결혼을 하든가. 무슨 밥 타령만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화를 삭히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친구들을 만나 맥주 한잔 했습니다. 가정주부가 친구들 만나는 게 정말 어려운데 오죽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그리고 술 한잔 하면서 남편 흉을 좀 봤죠. 모두들 제 남편 이야기에 경악을 하면서 혼쭐을 내주라는 등 이혼을 하라는 등 조언을 해줬지만 사실 아이를 두고 이혼한다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나마 이렇게 수다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 뿐이죠. 그리곤 집에 왔더니 남편이 누구랑 통화하다가 황급히 끊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 도대체 어딜 갔다 오는 거야? 아,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걱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걱정한다는 사람이 평소에 그따위로 말해? 근데 남편 하는 행동이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요즘 뭔가 수상한데 여자 생긴 거 아니야? 이랬죠. 어차피 감정이 치솟을 대로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할 말 안 할 말 다 던질 때였거든요. 보통 같으면 무식하게 대충 반응하고 넘어갈 인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제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사실 손찌검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뺨을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누가 건달 딸내미 아니랄까봐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구만 이러는 거예요. 뺨 맞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우리 아빠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열불이 또 확 나더군요. 사실 비밀로 했었지만 부부 사이에 평생 비밀이 어딨겠어요? 나중에 남편도 저희 아빠가 깡패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빌미로 아주 저를 들들 볶아대고 이젠 아빠까지 무시하니까
저도 뚜껑이 확 열린 겁니다. 엄마, 나 이제 도저히 못 살겠어. 이젠 손찌검까지 해. 그리고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애비 없는 여자래. 어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도 이럴 바엔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이혼 타이밍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자기 지인들하고 단합대회 한다고 1박 2일 골프 치러 갔을 때였어요. 하늘이 도우셔서 시어머니도 자기 친구들과 티타임을 갖는다며 자리에 없었죠. 애들은 잠들어 있어서 집안을 온통 뒤져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외도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권이었어요. 아주 친절하게 여기저기 1박 2일, 2박 3일로 찍고 돌아다녔더군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발 동동 구르고 시모에게 온갖 무시당할 때 남편은 태국, 필리핀, 홍콩 아주 열심히 놀러 다닌 겁니다. 사업차 다닐 수도 있고 친구랑 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그게 바람핀 흔적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 정도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판단 내리면 안 되죠. 정확한 물증은 여권 말고 여권에 끼어 있는 비행기 티켓이 증거였습니다. 바로 남편 티켓과 동승자 티켓이 같이 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티켓엔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덕에 그 바람난 여자 이름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따졌죠. 아니, 따졌다기보단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한 게 정확하겠네요. 어차피 이런 인간하고 뭐하러 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 남편이란 작자가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너가 이 여자 같아봐라. 내가 바람 피우겠냐? 처녀 때는 아주 늘씬하고 이쁘더니만 지금은 이게 뭐냐? 푹 퍼져가지고 아이고, 아주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군요. 근데 마침 집에 온 시모도 너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좀 살자. 진짜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아주 무식이 철철 넘치는 집안이었네요. 솔직히 시모만 저를 좀 달래줬더라면 제가 이혼 이야기까진 꺼내진 않았을 텐데 시모까지 무식하게 나오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죠. 그리고 남편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혼 사유가 남편한테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완강히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는 이혼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더군요. 저는 깔끔하게 돈 받아내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버탱기고 합의 이혼을 하려면 이것저것 돈도 많이 들고 도저히 미치겠더군요. 근데 이 남편이란 놈은 자기가 불리할 것을 예상했는지 돈을 빼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차명 계좌나 아니면 상간녀 통장으로 빼돌려서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최대한 돈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이런 쪽으론 대가리를 엄청 잘 굴리더군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 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고스란히 들었죠. 남편이란 작자가 밖에서 얼마나 사고를 치고 인심을 잃었는지 주변에서 하나 둘씩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응원해주는 겁니다. 그 자식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재수씨, 딱히 도울 수는 없지만 이참에 그놈하고 이혼하세요. 힘내시고요.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도 있었으니 정말 말 다한 거죠. 돈을 싹 뺏어서 빈털터리로 내쫓아버리고 싶은데 어쩜 좋을까 머리를 썼지만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이미 거의 빈몸으로 집에서 나와 친정집으로 온 터라 살 길도 막막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시모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위자료 줄 돈도 없지만 너가 이혼해달라면 어떻게든 맞춰서 줄 테니 양육권은 우리한테 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애들은 절대 못 줍니다. 너가 무슨 소득으로 애 둘을 키워? 이거 법정까지 가면 너가 질 게 뻔해. 우리도 가만히 있겠니? 이혼 전문 변호사 붙여서 위자료도 안 주고 애들 양육권도 뺏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엄마니까 양보하는 거야. 위자료도 어느 정도 주고 애들도 마음껏 만나게 해줄 테니까 양육권은 넘겨. 알았어? 아주 협박을 해대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양육권은 절대 안 된다고 버텼지만 솔직히 당장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남편 집안은 돈이 있어서 전문 변호사로 소송전까지 가자고 들이대니까 걱정도 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눈물을 머금고 심장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죠. 엄마가 곧 데리러 올게. 아빠랑 당분간 지내고 있어. 라고요. 애들은 아직 이혼이란 개념을 몰라서 제가 어디 여행 가는 줄 알고 빨리 오라며 싱글벙글 웃는데 정말 그때는 심장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슬픔을 갖고 합의 이혼을 하고 나오는데 시모가 절 기다리시더니 갑자기 봉투를 하나 주면서 너도 참 벤츠 같은 우리 아들을 찾니? 너도 참 박복한 애다. 어쨌든 애들은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들은 자주 만나게 해줄 테니까 연락하고 이건 택시비라도 해라. 이러더군요. 그러면서 고작 10만 원 주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그 돈이 저에겐 큰 자극이 됐어요. 정말 뭔가 기운 빠질 때마다 그 10만 원을 보며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언젠가 내가 니들한테 복수하고 우리 애들 다시 찾아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그런 도끼가 오르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게 되더군요. 솔직히 제가 나태한 건 맞아요. 애 낳았으니까 귀찮다고 운동도 소홀히 하고 먹을 것만 찾고 애들 남긴 거 주워 먹다 보니 살이 찌고 볼품 없어진 것은 맞았어요. 그래서 저를 바꾸기 위해 이혼 후에 바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녀적엔 조금만 안 먹고 운동해도 살이 쭉쭉 빠지더니 이제는 1kg을 빼는데도 너무 힘이 들더군요. 하지만 애들 생각하고 제 미래를 생각하며 정말 죽기 살기로 살을 빼고 여기저기 일자리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복, 시댁복은 없지만 임복이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서 일자리를 하나 알아봐 줬는데 홈쇼핑에서 주부 모델 일하고 드라마 단역자리였어요. 제가 외모는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완전 빠지는 모양새는 아니라 그런지 주연급은 절대 못하겠지만 적어도 자리 채우는 데는 뭔가 좋았나 봅니다. 열심히 살도 빼고 그래도 왕년에 놀던 경험이 있어서 카메라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게 되니 조금씩 저만의 패턴이 생기더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점점 붙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으니 외출도 좀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을 만날 때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저도 일의 범위도 넓혀가고 있는데 아는 지인이 너 소개팅 해볼래? 아유, 무슨, 됐어. 애가 둘 있는 여자가 무슨 소개팅을 해. 그리고 남자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시켜주고 싶어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오빠가 있어서 그래. 한 번만 만나주라.
그 친구가 워낙 저를 잘 도와준 친구인데다가 저를 평소에 마음에 든 오빠라고 하길래 그 친구 체면도 세워줄 겸 간만에 맥주나 한 잔 얻어먹을 겸 만났습니다. 그 오빠라는 분은 정말 시원시원하고 유머러스한 남자였어요. 게다가 사업체도 여러 개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태국 마사지 샵을 하다가 종잣돈 마련했고, 그때 알게 된 태국 사람들 통해서 태국 현지 사업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골프 관련 사업도 하고, 어쨌든 전 남편이랑 비슷하면서도 뭔가 스케일이 더 큰 남자였죠. 솔직히 이 점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이 남자랑 결혼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호감 있게 생각만 했습니다. 첫 만남은 그냥 괜찮은 남자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헤어졌죠. 근데 헤어질 때 그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외모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저는 생활력 있고 아픔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대화 나누면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픔이 있는 남잔데 서로 그런 상처를 좀 치료해주면서 만나면 좋겠네요. 너무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도 이미 한 번 갔다 온 돌싱인데 그쪽은 사별이더군요. 아내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한창 사업 벌일 때 돌아가신 터라 제대로 호강도 못 시켜줬다는 겁니다. 그게 한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랑 비슷하거나 닮은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여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면 다 해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나이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고 전 남편도 처음엔 달콤한 말을 많이 한 터라 저는 좀 꺼려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만 더 만나볼까? 라는 호기심이 자꾸 저를 운명처럼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만나볼까? 라는 생각에 만났는데 매번 이 남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호탕했고요. 전 남편은 약간 쪼잔한 느낌이 강했는데 호탕하고 특히 굉장히 학식이 있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었더니 저는 중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솔직히 깜짝 놀랐죠. 말투나 아는 지식 등이 이렇게나 많은데 학교가 중졸이라니 정말 놀랐죠. 그런데 시원하게 말을 하더군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철이 없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사고도 치고 다니고 소년원도 갈 뻔할 만큼 문제아였어요. 그러다가 20대 초엔 소위 건달 생활도 해봤고요. 지금 보면 미친놈이었죠. 그래서 반성하고 마음 잡으면서 살았고요. 그 이후에 정말 닥치는 대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검정고시로 다 패스했고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일했더니 점점 돈 버는 기술을 알겠더라고요. 어쩐지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닌 이유가 바로 팔에 있는 문신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야, 건달 출신이야? 이러면서 멀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모든 걸 솔직하게 다 오픈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도 우리 아빠 건달이라고 말을 했죠. 만약 이 남자랑 살게 된다면 거짓은 서로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소주 몇 잔 마시고 술술 다 이야기해줬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 세상에나 이 남자가 우리 아빠를 어렴풋이 알더군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선배님의 선배라나 뭐라나 건달들끼리 무슨 계보 따지고 어디 식구 그 따지는 건 봤어도 자기들끼리 선배 족보 따지는 걸 보니까 좀 어이없기도 했지만 어쨌든 별의별 걸로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웃음도 좀 났습니다. 자연히 이 이야기를 부모님에게도 했고, 정말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아빠랑 거의 대화도 안 했는데 건달 이야기로 대화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빠도 간만에 신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건달이라 아빠를 원망했고 이젠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집에 민폐만 끼친다고 아빠를 봐도 거의 대화도 안 했는데 이젠 이런 걸로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니까 참 인생이란 희극이자 비극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상한 걸로 점수를 따서 저는 다시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자도 재혼, 저도 재혼이다 보니 아무래도 서로 복불복이더군요. 한 번씩 상처가 있으니 조심하려면 확 조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이미 다 알 거 다 아는 사이가 돼서인지 정말 시원하게 다 오픈해버리고 살았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은 저를 아주 친딸처럼 여겨주셨고 특히 재혼한 시댁의 시어머니는 너 아이가 둘 있다며? 데리고 오렴. 걔들도 내 손주나 다름없다. 이러면서 오히려 시원시원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시댁 식구들도 정말 구김이 없고 말투가 좀 거칠긴 했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힘내! 이런 으쌰으쌰 분위기로 가득 찬 집안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집안 식구들이 파이팅 넘치기도 했지만 한때 사업이 망해서 남편도 잠시 삐뚤어졌던 것뿐이지 대대로 머리 좋은 집안에 학자도 많이 나온 집안이라서 꽤 명석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제는 남편이 돈도 잘 버는 터라 마음의 여유도 있다 보니 서로를 괜찮아, 힘내 이러면서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전 시댁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시댁 가는 게 즐거울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결혼은 했지만 저는 저대로 열심히 모델 일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자기야, 이제 남의 밑에서 일당 받으면서 일하지 말고 마사지 자격증 하나 좀 따서 우리 가게를 직접 운영해보면 어때? 무슨 내가 가게를 운영해. 괜찮아. 사모님이 언제까지 엑스트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할 거야. 그냥 마사지도 배우고 샵도 운영하면서 가게 돌아가는 것도 알아놓아야 내가 당신한테 일을 맡기고 나는 다른 사업도 벌릴 수가 있잖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우리 마사지 샵을 당신이 한번 운영해봐. 그 말에 솔직히 마음이 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죠. 그렇게 몇 달 후에 저도 정식으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게 됐고 어차피 샵에만 있기 뭐해서 간단히 풋 마사지는 제가 담당을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어르신 두세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건성으로 본 터라 그냥 예약 체크만 하고 바로 고객방에서 들어가서 풋 마사지를 하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니?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얼굴을 보니 세상에나 전 시어머니인 겁니다. 그새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제가 얼결에 인사를 하니까 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더니 벤츠 보내고 얻은 게 고작 이런 똥차니? 너 재혼했단 소식은 들었는데 아주 볼만하구나. 이러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확 나쁘더군요. 그래서 하던 마사지를 그만두고 여기 제가 운영하는 샵이에요. 그래, 잘 해보렴. 소문 듣자니 부잣집에 시집 갔다고 하더니만 헛소문이었네. 운영은 개뿔. 여기서 시다발이나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잘 봤다. 이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열이 확 받더군요. 그래서 쫓아나가서 다시는 여기 오지 마요.
하고 소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눈으로 제가 어떻게 사는지 다 봤다며 아주 비웃으며 가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따졌더니 전 남편은 나보고 어쩌라고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이러는 겁니다. 정말 애들만 아니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죠. 너무 속상해서 그날 친정에 가서 하소연을 좀 했죠. 솔직히 지금 남편에게 하소연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 엄마도 그만 잊으라며 저를 위로해주고 애들 생각해서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마음 먹고 없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쯤 지나고 그 사이에 애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갑자기 전 남편이 당신 진짜 부잣집 사모님이라며? 라고 말을 거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애들 데리고 나오면 저한테 말도 안 걸고 애들한테 노는 동안 자기는 다른 곳에 가 있거나 시간 맞춰서 애들 데리러만 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제가 누구랑 재혼했고 돈 좀 만지냐며 묻는 거예요. 갑자기 돈 타령을 하니까 좀 의심스럽긴 했지만 다시 무시당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서 당신 엄마가 보고 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어쨌든 나는 시다발이 아니고 사모님 맞으니까 다시는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정확히 쐐기를 박아버렸죠. 그런데 그때부터 또다시 악몽이 시작된 겁니다. 전 남편이 돈을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애들이 다쳤는데 현금 유통이 안 돼서 당장 병원비 좀 달라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돈을 좀 빌려줬죠. 근데 끝까지 애들 병원은 안 알려주는 걸 봐선 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어딘데? 다 나았어. 안 와도 돼. 돈 보내니까 다 나았다고? 그게 말이 돼? 매번 이런 식으로 돈을 조금, 어쩔 땐 우리 마사지샵 와서 돈 조금, 계속 사람을 귀찮게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도 애들을 만나러 나갔는데 전 남편이 애들 맨날 만나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사업 자금 좀 빌릴 수 없을까? 이러는 겁니다. 도대체 돈도 잘 버는 인간이 왜 이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첫째 애가 전 남편이 없는 걸 슬쩍 보더니 저한테 몰래 엄마, 우리 집 망했대.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첫째 애가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수군대는 걸 들었다며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듣고 설명해주는 내용이라 뭔가 앞뒤가 횡설수설했지만 어쨌든 결론은 전 남편이 지금까지 번 돈을 사기당했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전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묻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일단은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근데 아빠가 저한테 오시더니 요즘 전 남편 조용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빠는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자마자 예전에 알던 동생들에게 다 부탁을 해서 전 남편의 뒷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난 여자랑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가서 선 넘는 행동을 하고 심심풀이 도박하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하셨더군요. 보아하니 그놈이 재미로 도박판을 좀 기웃거리길래 그 몇 달이 건너서 화투 좀 치는 동생한테 기술 좀 써보라고 했지. 아빠가 전 남편이 도박하는 거 알아냈고 그리고 도박판에 남편을 제대로 끌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편을 호구짓하게 만들었더군요. 저 판은 남편이 돈을 따게 해서 환심을 제대로 사게 해 놓은 후 남편이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도박판에 오게 만들고 나중에 돈을 야금야금 뺏어냈더라고요. 완전히 돈을 싹 탈탈 털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망할 순간까지 그 돈을 갖다 바쳤을 리는 없죠. 그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근데 생각보다 출혈이 꽤 셌나 봐요. 오죽하면 저한테까지 돈을 빌렸겠어요. 어쨌든 아빠는 그놈 내가 혼쭐을 내놨으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릴 거다. 보아하니 바람피던 여자랑도 제대로 깨진 것 같다고 하던데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아빠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걸 참 고맙다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빠만의 애정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대신 이제 계속 들러붙으면서 심지어 아이를 앞장 세워서 돈 빌려달라는 전 남편을 혼쭐 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솔직하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더 이상 좀 찝적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요. 제 이야기를 곰곰이 듣던 현재 남편은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장사를 한다고 했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군데 알려줬죠. 근데 조사해 보니 그중 2군데는 이미 도박으로 날려먹었고 그 도박판에 날린 돈은 소위 말하는 타짜들이 다 헤쳐먹고 날랐더군요. 그래서 전 남편이 그렇게 본전 생각나서 돈돈돈 노래를 불렀던 거였죠. 남편은 몇 군데 알아보더니 마침 여기 건물주가 나한테 신세진 적도 있는 분이니까 말이 잘 통하겠네. 알았어.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 테니까 걱정 마.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바로 건물주 만나서 단판을 짓더군요. 바로 전 남편이 일하는 가게를 빼버리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남편이 찍소리 못하게 나가버리게 한 거죠. 얘기 듣자 하니 전 남편은 건물주에게 아무리 계약 기간이 다 됐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기서 장사한 시간이 몇 년인데 너무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건물주는 현재 남편 말대로 무조건 나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남편은 건물주가 섭섭하지 않게 그 빈자리에 다른 장사할 수 있도록 가게 입점을 약속해줬고요. 아주 전 남편의 피를 말리는 작전이었죠.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저에게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저기 돈 빌리려고 아주 애원을 해댔나 보더군요. 아마 은행 대출을 땡겨도 뭔가 돈 새는 구멍이 있는 터라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내연녀가 돈을 갖고 튀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인과응보인 셈이죠. 하지만 전 남편이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애들 생각 때문에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를 갔더니 양육권을 돌려줄 테니까 가게 새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뜨끔했어요. 아무리 개차반 시어머니지만 이미 제가 뒤에서 손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다 채고 계시더군요. 네가 복수심에 이러는 거 다 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은 아니야. 너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아들 놈이 도박에 바람에 돈을 흥청망청 쓴 죄도 있어. 그러니 죄 받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아이들 데려갈 수 있도록 서류 작업할 테니까 대신 우리 아들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 하나만 좀 놓아주렴. 정말 제가 전 시어머니랑 대화를 나눈 것 중에 가장 인간적인 대화였어요. 그전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듯이 깔보며 말하더니 이제야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처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단 말도 하더군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러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서류 작업 끝나면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구두로 합의를 보고 헤어졌고 남편과 상의를 해서 현재 내쫓으려 했던 가게 건물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지난 가게에서 그냥 나왔던 권리금 정도는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쪽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장사할 수 있는 자리도 알아봐줬고요. 대신 지금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도 아이들 키우는 건 좋지만 어쨌든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먼저 아이들을 키워주고 내가 당신 친정에 자주 가면서 애들하고 지내는 건 어때? 아무래도 낯선 우리 집에서 애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일 수도 있잖아.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주니 저는 정말 감동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남자에게 평생을 다해서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태가 수습되니까 전 남편이 고맙다며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냥 담담하게 받았고요. 그렇게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 소식은 안 들어서 모르겠네요. 여전히 주류 도매상에서 일하는 아빠가 가끔 저에게 그 전 남편 놈이 도박장에 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줄까? 이런 말은 해주십니다. 아마도 도박에 못 빠져나오고 있나 봐요. 전 시어머니 소식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어차피 남남인데 관심도 없고요. 아이들은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고 현재 남편과 많이 가까워져서 주말만 되면 새아빠 언제 와? 이러면서 눈이 똘망똘망해집니다. 현재 남편이 주말마다 재밌는 곳과 신나는 곳이랑 선물을 잘 사주니까요. 그 덕에 요즘 우리 집엔 행복만 가득해서 좋아요. 이게 다 남편 덕분이죠. 그래서 더 잘하려고요. 아니, 지금 남편에게 제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어렵게 다시 찾은 사랑을 잘 지켜나갈 겁니다. 어쨌든 저의 길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